최근에 이제 오늘 쿠팡 관련주들이 거의 다 한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보면서 심장이 떨린다. 이유가 있을까요? 급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아, 급상승. 아, 맞아요. 3월까지 오를 거라고 보셨잖아요. 예, 제가 어제도 이제 쿠팡 관련주 눌림목 나면 사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급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하한가 나온 종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하한가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쿠팡 관련주 급락 나왔네, 하락 나왔네, 끝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좀 프로 트레이더 분들은 다시 한번 시작이다. 이번 하락이 다시금의 시작의 도약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이번에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왜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쿠팡이 이제 3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무산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상장된다라는 가정하에 상장에 대한 이슈가 3월 달에 있고요.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3월 달 이슈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 전부 보시면 거래량들이 없습니다. 급락했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동방부터 이제 쫙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가가 7%였고요. 저가가 28%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30% 이상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상한가 거래량보다 적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그전 상한가 거래량보다 적죠. 그다음에 이제 그 KCTC 한번 보겠습니다. 네. KCTC 같은 경우에서도 그전 상한가 거래량 똑같습니다. 오늘 고가가 11%였고 저가가 30%였습니다. 40%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거래량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개미털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대형 포장 같은 경우 하한가를 쳤습니다. 이런 하한가들은 정말 아름다운 하한가예요. 보시면 거래량들이 완전하게 엄청나게 거래량도 적습니다. 이런 하한가들은 만약에 눌림목이 더 나와준다. 오히려 매집을 해봐야 돼요. 매집을 해보시면 당연히 정고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분봉을 한번 넘어갈게요. 자, 1분 봉상 보시면 지금 여기 하락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락갭. 네.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 한 95% 이상은 하락갭을 메우고 나서 메우고 나서 떨어진 경우 많습니다. 떨어진다 메우고 하더라도. 나서. 그래서 일봉에 대한 하락갭보다 분봉에 대한 하락갭을 메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하락갭이 3,600원대, 3,500원대 여기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물량 털기가 나오고 이제 세력들이 이제 매도가 나오려면 한 번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가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한 30% 정도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만약에 개파락했다가 좀 더 하락했다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갭상승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마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급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쿠팡 관련주들은 지금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악재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악재 없는 거래량 없는 급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개미털기, 개인 투자를 확 털어버리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동안에 상한가를 한 3번 쳤습니다. 3번 치고 나서 쫙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저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집했다가 하락갭을 메우는 구간들 있죠. 그럼 메우는 구간들에서 깔끔하게 매도 치는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KCTC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하락갭이 바로 10,000원대 부근에서 형성되었습니다. 1분 봉상에서.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과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시가 이제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딱 상한가를 딱 2번 쳤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 다음날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딱 이런 차트 보시면 지금 9%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하면서 34%가 흔들었단 말이에요. 차트가 비슷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를 여기서 큰일 났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 상한가 때보다 거래량들이 적죠. 네. 그만큼 물량들을 많이 못 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날 되니까 바로 급상승 나와버렸습니다.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조정들은 이제 거래량으로 봐서
이제 음봉대 거래량 좀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쿠팡 관련주들은 지금 오늘 하한가 나왔던 것들, 급락 나왔던 것들, 20% 이상 급락 나왔던 종목들은 전부 다 관심권입니다. 동방, KCTC, 그다음에 대형 포장, 그다음에 KTH 지금 전부 다 한 번 더 하락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가시면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하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비중을 더 크게 하면 굉장히 불안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쿠팡 관련주가 한 번 더 떨어져 준다. 그럼 그때부터 매수를 해보신 것도 분할 매수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 저라면 하한가 때부터 서서히 모아갔을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핫다를 해야 된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짝 하고 다음날 또 떨어지면 또 하고 이러면서 분할 매수 2, 3분할 정도 매수해서 올라가면 20, 30% 정도 수익 내고 이런 관점들 좀 괜찮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관련주가 오늘 주르륵 밀렸는데 오히려 이번에 하락은 아름다운 하락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또 관련한 종목군들 지금 진입을 못하신 분들 난 매수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동방, KCTC 관련주들에 대해서 비중은 작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하지만 조금씩 매집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대영웅 전문가님의 의견은 이렇다면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내일 시장 포인트를 좀 어디로 보셨는지 저평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평가 관련주를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고 사실 이제 차트적으로도 이제 주가가 쫙 한번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려고 하는 주봉상 막 구름대와 120세가 아니고 120선. 120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차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성장성도 좀 있다. 성장성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꾸준하게 실적 내는 좀 안정감 있는 매출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나쁘지 않아요. 저평가되어 있다면.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만에 증시가 이제 대세 하락이 나와서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에서 또 추세가 깨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금세 다시 그 바닥 구간을 또 회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여담으로 몇 가지 종목만 말씀드려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저를 따라오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해드렸던 뭐 세코 이제 닉스라는 기업도 보시면 세코닉스. 네, 세코닉스라는 기업을 보시면 주봉상으로 실제로 뭐 이제 조금 그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지만 코로나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추세를 이탈하고 또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게 또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거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수혜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증시 악재가 터지면 좀 딜레이가 돼요, 분명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매수를 우리가 뭐 여기서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매수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뭐 바로 올라갔으면 더 좋겠지만 시장에 악재가 터져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조금 시간이 걸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차피 또 수익은 납니다. 근데 오히려 떨어졌을 때를 기회로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여기서 더 담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뭐 이런 자리에서. 네. 혹은 이제 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평균 단가도 낮출 수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할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추가적인 돈을 투입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기업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 종목이 주가가 떨어져서 이거는 단가를 낮췄다가 반등 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 기회를 안 줘요.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잖아요. 더 빠져요. 그냥 그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기업은 또 그냥 바로 가잖아요. 안 기다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꼭 눌러주지도 않아,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은 그래서 물량도 다 못 담았는데 막 50% 100% 바로 날아가 버리고 떨어져가지고 자꾸 추매한 종목은 비중은 그게 제일 많은데 자꾸 떨어져요.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우리 앵커님 네, 그랬어요? 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아마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다 가지실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신이 있을 때만 좀 더 담아라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5,000원에 샀는데 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도 6,000원도 나는 10,000원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6,000원도 나는 아직 저평가라고 생각하면 올랐을 때 더 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확신이 섰을 때 더 사는 거지 이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사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타기와 물타기 이런 거를 뭐 좋다 나쁘다 왈가왈부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종목의 가치를, 이 기업의 가치를 어디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 종목은 10,000원 아래로 안 팔 거야. 지금 5,000원인데. 그러면 9,000원 가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9,000원 갔다가 3,000원까지 떨어져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내가 마지노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낮추다 보면 난 10%는 이건 분명히 수익 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9% 갔다가 떨어져요. 막 마이너스 10%까지. 그럼 그 다음에 축소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안 되겠다. 8%만 수익 내고 빠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7%까지 갔다가 빠져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이제 6% 수익 내야 되겠다 하면 5%까지 갔다가 이제 빠져서 마이너스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다 이제 본절만 치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 분석하셔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이 실적 대비해서 이 정도 시가총액까지는 가져야 된다라는 게 꼭 이제 어느 정도 각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예. 실적은 좋은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섹터군을 본다면 어떤 섹터인가요? 솔직히 차태용 전문가님이랑 저랑 굉장히 이제 중복적으로 얘기했던 섹터가 몇 가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로봇도 원자재 그렇고요. 관련된 원자재도 그렇고요. 섹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맞아요. 스마트 팩토리 쪽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관련주가 어떻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오히려 조정 주면 조금 메리트를 가지고 갈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증시가 떨어지는데 4G 쓰다가 3G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5G 가야 되면 가야죠.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막습니까? 심지어 지금 스마트 팩토리 로봇적인 부분은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됐어요. 공장들 이번에 타격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서 이제 막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부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럼 화장품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관련주 제가 이것도 얘기 꺼내려고 그러는데 바로 꺼내주시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요새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악재가 있었잖아요. 섹터에. 그렇죠. 근데 섹터엔 악재가 있었지만 개별적인 화장품 기업들로 쪼개고 보면 어떤 기업은 이 화장품 전반에 걸쳐서 악재는 있었지만 여전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 오늘 그래서 올라간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콜마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잘 찾아보면 이번에 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과도하게 빠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한국콜마는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 오늘 실적 이슈가 뜨면서 한국콜마가 오늘 정고점 뚫고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 찾아보시면 이런 한국콜마처럼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화장품주가 많습니다. 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섹터에 악재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 쓰니까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하방으로 꽂혔습니다. 이건 뭐 항공 쪽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실제로 화장품은 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쪼개서 보면 코로나가 섹터엔 타격을 미쳤지만 그 개별 종목엔 그다지 타격을 못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타격에 같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분위기를 타고 주가가 흘러내린 기업들이 있어요. 그쵸. 증시 빠지면 실적 좋은데도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이런 옥석 가리기 종목도 좀 할 수 있는 기업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 안에서도 옥석 가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차태용 전문가님 혹시 네. 이야기 더 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제 이제 쿠팡 관련주 한 번만 더 볼게요. 일단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보는 것은 증권사별로 이제 매수를 어느 정도 했냐 이걸 볼 수 있거든요. HTS에서. 네. 보시면 이제 증권사별로 순매수량이 얼마 됐냐 이런 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건 이제 그 키움증권의 0253이라는 이제 그 화면인데 증권사별로 어느 정도 매수를 했냐. 오늘 보시면 2월 18일 날 KCTC가 순매수량이 114만 주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요. 그럼 다른 증권사에서도 어제 매수했던 거 아직 매도를 안 했고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할 수 있거든요. 또 보시면
이제 그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 삼성증권에서 오늘 3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300만 주라는 금액 정도가 한 9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오늘 급락할 때 오히려 매수를 간 그런 창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창구들 보시면서 참고로 매매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